이근택은 적극적으로 친일을 하기 위해 일본군 사령관 요시미지와 의형제를 맺었고, 이토 히로부미와는 부자 인연을 맺어 양아들이 되었다. 을사오적 국방부 장관 이근택 편입니다. 1865년에 태어나서 1919년 12월 17일까지 54세를 살았다. 이근택은 충청북도 충주에서 무인이었던 이민승의 5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처음 이름은 이근용이었으나 30대 중반에 이근택으로 개명하였다. 그는 왕족으로 성종의 구남 경명군의 13대 손이며 그의 집안은 대대로 무신 집안이었다. 17세인 1882년 이모군란 당시 명성황후는 친정인 충주로 피신을 와 있었다. 이때 이근택은 명성황후의 친정 이웃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내륙 지방에서는 구하기 힘든 싱싱한 생선을 매일 잡아다가 명성황후에게 바쳤다. 황궁한 명성황후는 피난생활 당시에 이 일을 잊지 않고 이듬해 12월 그를 한양으로 불러들여 남행선정관에 임명하였다. 19세인 1884년 무과에 급제하여 이듬해 참상선정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단천부사, 시천군수, 당상선정관, 동부숭지, 충청도 수군절도사, 병조 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31세인 1896년 고종은 그의 거처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 아간 파청을 단행한다. 이 당시 이근택은 친위대 제3대대장으로 있었다. 그는 명성황후 시해 1주년에 고종이 친히 명내궁에 나와 제사를 지내는 기회를 이용하여 왕의 황궁을 도모하다가 이용태의 밀고로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32세인 1897년 민영기에 의해 유배에서 석방되었고, 이듬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 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한성판윤 경무사에 임명되었다. 이근택이 대한제국 시기 요직에 임명될 수 있었던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 이근택이 일본 상점을 들렀다가 우연히 비단으로 만든 수대를 발견하였다. 화려한 수를 놓아 기품이 있고 군데군데 핏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명성황후의 것이라 판단하고 6만 양을 주고 구입하여 고종에게 바쳤다. 이로 인해 이근택은 고종의 총애와 신임을 받아 대한제국 시기 주요 요직에 임명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주로 경찰, 군사 부분에서 활약하였는데 경무사, 경의원 총관, 헌병사령관, 원수부 검사국장 등을 역임하였다. 36세인 1901년 육군 참장 겸 헌병사령관에 임명되었다. 38세인 1903년 육군 부장으로 승진하였고 원수부 회계국 총장에 임명되었다. 이 당시 고종과 정부 대신들은 1895년 을미사변 이후 일본에 악감정을 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러시아의 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친러시아적인 경향이 강했다. 39세인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한일의정서 조인을 조선에 강요하고 친러 성향의 정부 대신들을 납치 회유하여 친일적인 경향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더구나 시간이 갈수록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우세해지면서 대한제국 정부 대신들은 일본의 침략 정책에 협조하는 세력으로 변해갔다. 이근택 역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점점 강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친일파였던 이지용과 민영철 등과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하였다. 이근택은 대한제국 최초로 정보대를 창설한 인물인데 일본에 대한 군사 정보를 모으다가 그 정보가 너무 비관적이어서 점점 친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정보대 자료에는 일본군 12사단이 한반도에 진주하면 대한제국 군대 전체가 나와 싸워도 이길 수 없다고 하였다. 일본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알다 보니 친일파로 점차 기울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40세인 1905년 7월 법무대신으로 임명되었고 8월에는 일본 정부가 주는 우길 대수장을 받았으며 9월에는 군부대신으로 전임되었다. 그해 11월 일본은 대신들을 매수 위협하여 비밀리에 을사조약을 강요함으로써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군부 대신 이근택 역시 일본 측에 매수되어 적극적으로 조약 체결에 협조하였는데 원래 친러 성향이었던 그는 친러 성향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조약에 더 열성적이었다. 이근택은 30만원이라는 기밀비를 일제로부터 받으며 궁중의 모든 기밀사항을 일본에게 제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을사조약 조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으로 이듬해 일본 정부로부터 군 1등을 얻고 태극장을 받았다. 이근택은 적극적으로 친일을 하기 위해 일본군 사령관 요시미지와 의형제를 맺었고 이토 히로부미와는 부자 인연을 맺어 양아들이 되었다. 그는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었으며 일본 신발을 신고 일본 수레에 앉아 항상 일본군의 호의를 받으며 출퇴근을 하였다고 한다. 을사조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근택을 비롯한 을사오적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고 그들을 규탄하는 유생 관료들의 상소투쟁이 빗발쳤다.
황현의 매천야록에 따르면 을사조약이 체결되던 날 그는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조약이 체결되는 광경을 설명하였다. 그는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조약에 찬성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 가문은 일본의 신임을 얻어 대대로 건세를 누릴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내 다행히 죽음을 면했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때 이근택의 며느리가 시집올 때 같이 온 연호비가 부엌에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는 이근택에게 니놈은 대신이 되어 나라가 위태한데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고 하느냐. 내 비록 천인이지만 어찌 개 돼지만도 못한 것에 종이 되겠는가. 내 힘이 약해서 너를 반토막으로 참하지 못함이 한수를 뿐이라 라며 원래 옛준이었던 한규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근택의 사돈이었던 한규설은 을사조약 당시 참정 대신이었으며 조약을 끝까지 반대하였다. 41세인 1906년 이근택은 취침 중 자신의 집에 출입하던 사관학도인 기산도 등의 습격을 받아 13군데나 칼에 찔렸지만 목숨은 건졌다. 퇴원 후 이근택은 직접 기산도를 신문하였고 감옥에 갇힌 기산도는 8손가락에 못이 박히는 등 잔인한 고문을 당하였다고 한다. 42세인 1907년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기 위해 조직된 신사회에 평의원으로 선출되어 환영 행사를 주관하였다. 이근택은 민중의 분노와 지탄을 받으면서도 궁중에서는 고종을 기만하는 등 권력을 맘대로 남용하였다. 그의 이러한 태도와 민중의 분노로 이근택은 한때 파면되어 관직을 잃기도 하였다. 그러자 그는 이토 히로부미, 하세가와 대장 등을 만나 잃어버린 군부 대신을 되찾고자 운동을 하고 다녔다. 45세인 1910년 10월 한일 병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조로부터 자작자규와 미국 공채 5만원을 받았고 같은 달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어 사망할 때까지 매년 1600원의 수당을 받았다. 이후 그는 꾸준히 친일 행위를 하면서 호화롭게 지내다가 1919년 12월 17일 사망하였다. 향년 54세였다. 이근택의 자기는 그가 죽은 후 아들 이창훈이 대를 이어받아 해방 때까지 유지하였고 이근택의 형인 이근호, 동생 이근상 등도 한일 합방과 동시에 자작의 직위를 받는 등 이근택의 5형제는 전부 친일파로 가문 차원의 대대적인 친일 행각을 벌였다. 이근택 형제들은 한일 합방 이후에도 청계천을 중심으로 나란히 모여 살았는데 오망석군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부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이 5형제들은 당시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오기라고 부르기까지 하였다. 이 형제들의 후손들은 2005년까지 정부를 상대로 선대의 땅을 돌려달라며 9건의 소송을 내기도 하였다. 이근택은 외부 대신 박재순, 내부 대신 이지용, 학부 대신 이완용, 농상부 대신 건중형과 더불어 을사오적으로 당대에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을사오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근택은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에 형 이근호, 동생 이근상, 자신의 자기를 습작한 아들 이창훈과 함께 선정되었다. 또한 2006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2007년 대한민국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근택과 이근상 소유의 토지에 대한 국가 기속 결정을 내렸다. 이근택의 묘는 충남 공주시 외곽에 그의 자손들과 함께 조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이근택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